오늘 이슈입니다. 오늘은 100세의 나이를 별세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는 재직 시절에 인권 외교와 도덕 정치를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설파했지만 미국의 경제 영향력이 쇠퇴하며 재선에는 실패했죠. 하지만 퇴임 후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퇴임 대통령의 롤모델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카터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카터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한 미국의 39대 대통령입니다. 네. 워싱턴 정가에서 성장한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고향에서 주의 의원부터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네, 네. 미국 남부 조지아 플레인즈 땅콩 농장 집안에서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카터는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복음 교단인 남침례교의 독실한 신자로 성장했는데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잠수함 장교로 근무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가업인 땅콩 농장을 물려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네네. 그가 땅콩 농장을 운영하던 1950년 60년대 미국 남부에는 민권운동 바람이 몰아쳤는데요. 미국 남부가 상당히 보수적인 그렇죠. 동네입니다. 근데 네. 그리고 그 카터가 믿었던 남침례교도 보수적인 교단이고, 근데도 카터는 아주 양심적인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갖고서 민권운동에 찬성하고 흑백 분리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런 양심과 활동이 결국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는 1963년 조지아 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 1972년에는 주지사까지 당선됐습니다. 그가 주지사로 재직하던 1970년대 초반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뭐 낙마 위기에 왔다 갔다 할 네. 때였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휴유증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정가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 비난이 아주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1975년에 미국 대선이 열리자 카터는 무명의 조지아 주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어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가 됐고,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해군 장교, 땅콩 농장 경영주, 민권운동 정치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조합을 해갖고서 좌파 우파에 두루두루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976년 대선에서 닉슨이 사임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간발의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죠. 네. 자, 하지만 카터 전 대통령 재임기에는 미국이 쇠락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네, 카터의 재임 동안 경제 불황, 석유 위기,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등으로 미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미국의 위기 시대 때 카터는 인권 외교와 도덕 정치만을 앞세운 유약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카터가 재임하는 시절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갖고서 그 오일 쇼크 영향으로 70년대 내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렇죠. 경기 침체, 즉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또 계속 오르는. 네. 그런데다가 임기 후반기 1979년에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닥쳐갖고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제난으로 미국의 국력과 영향이 쇠퇴된 시절에 카터는 비민주적 체제의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해갖고서 미국 내 보수 주류 세력들은 카터의 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을 쇠퇴시키고 국제에서 미국의 입지를 축소시킨다. 아주 아마추어적인 대정책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사실 카터가 그때 중동에서 최대 동맹국이었던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비민주적이다. 그래서 인권을 진정하고 자유선거 실시라서 엄청난 압력을 집어넣었어요. 이 압력이 결국은 팔레비 왕조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부르고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반미정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이슬람주의 공화국이 성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테헤란 주재했던 미국 대사관에서의 인질 사태가 벌어졌고 그걸 해결하려고 1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걸 하려고 카터가 특공대까지 보냈으나 실패를 하면서 결국 재선을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네.
이런 미국의 위기가 결국에는 보수파죠. 레이건 대통령 당선으로 그렇죠. 이어지게 네. 된 거고 그 당시에 뭐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특히 카터 재임 말기 때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해서 카터의 인기가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네. 그래서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에서는 강한 미국을 주장했던 로널드 레이건이 출마를 했고 이에 맞선 카터는 결국 레이건한테 압도적인 표차로 대부분의 주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공화당과 당시 대선에서 공화당과 보수파들은 카터가 인권과 도덕이란 이상주의만 내세워서 소련 등 경쟁 국가에게 무른 대응을 해서 미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공격했고 네. 이런 평가가 사실 공식적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어쨌든 카터 이후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총리가 등장해서 선진국에서는 신보수주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 후 서방에서는 정치적으로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신자유주의가 득세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쭉 살펴보니까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만한데 지금 이제 다시 재평가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카터 재임 시절의 업적이 나중에 지금 최근 들어 다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의 국내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니까는 미국을 혁신시키고 냉전에서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재임 시절의 카터는 대외 정책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겼어요. 중동 평화 협상, 즉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국교를 맺게 하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었고 네. 미국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파나마 운하를 반환해줬고 네네. 파나마에게 그리고 소련과의 전략무기 제한 협정 2, 이른바 썰트 2를 타결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9년에 중국과 공식 수교를 했습니다. 동사협평을 갖다가 그때 최초로 미국으로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는 소련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반체제 세력을 후보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1980년대 후반 소련 및 사회주의권 붕괴에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에 맞서서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주도했고 네. 소련을 아프간 수련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자해진 투쟁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또 보수파 및 군비 확산 논자들이 반대하던 전략무기 제한 협상 2를 갖다가 과감하게 타결해 갖고서 이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방만한 미 국방비를 줄이고 또 군비 현대화를 하는 기틀을 만들어준 기반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 레이건이 소련을 앞당한 군사력 우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그의 정책과 대응은 미국을 혁신하고 소련 붕괴에 씨를 뿌렸다. 그래서 냉전에 미국을 승리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부터 미국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양정부에서 네. 대정책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보국장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워싱턴 외교안보 서클에서 대표적인 주류 인사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 이런 걸 통해서 언론기구나 통해서 카터가 가장 유약하다는 평가받았지만 사실상 소련 붕괴의 씨앗을 뿌린 가장 강경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터 정부의 선전과 비밀 공작이 궁극적으로 소련 붕괴를 가져오는 최저균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카터 시절에는 린든 존슨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국방 현대화와 전략무기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또 오일 쇼크를 맞아가지고 카터 행정부가 연비 호유라 대체 에너지 개발 이때도 이런 것도 시작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산업을 혁신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소련을 압도하는 미국의 경쟁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보통 뭐 미국 대통령이 별세를 하면 망제에 대한 의례적인 조치로 추모 찬스를 보내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이번에도 물론 카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아주 그 추모나 평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9일 날에는 연방정부 공휴일을 지정해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카터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을 통해서 또 더 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렇죠. 카터가 이제 재선에 실패하고 나서 잊혀진 대통령이 됐다가 네. 1980년대 중반부터 정력적인 사회 활동을 나섰습니다. 1982년에 카터 센터를 세워서 인권 신장 활동에 나서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평화 협상, 선거 감시, 질병 퇴치 등의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거 감시 운동도 카터가 어느 정도 이끌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 이후 반미 정권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카터 전이 직접 가서 선거 감시 활동을 벌여가지고서 네. 최근까지 막 그런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다. 아. 나름대로 선거 공정에 관리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평가에서 보듯이 카터는 미국 행정부나 보수 세력들이 악마화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들 베네수엘라, 북한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잣대로서 평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노숙인들과 무주택자들 위해 집을 지어준 헤비타트 운동, 네, 네. 카터의 대표적인 상품이 됐죠. 그렇죠. 80살 넘은 그가 이제 망치를 들고 집 위에서 집 짓는 모습 같은 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줬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들 때까지 고향에서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성경 교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죠. 1994년 북핵 위기 때 북한을 방문해서 한반도 전쟁을 맡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과 인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카터는 대통령 재직 때 박정희 유신 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 인권 자유선거 실시 인권 진장 자유선거 실시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박정희 체제의 내부 기능을 가져와서 결국 박정희 체제가 붕괴되는 시초가 됐습니다. 또 카터는 한반도 분단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보인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취임 첫 해부터 남한, 북한, 미국이 같이 모이는 3자 회담을 계획을 했었고 실제로 1979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자 회담을 갖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했으나 결국은 열리지는 못했죠. 그리고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 철수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파들이나 군부가 반대해서 네. 이게 잘 되지를 못했죠.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1994년이었네요. 북핵 위기 해소에 네. 좀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런 이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카터가 1994년에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을 갔다가 방문하게 됩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계기는 1993년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와 핵사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한미가 팀 스피리트 훈련, 연합 훈련을 재개하니까 네. 핵 비확산 체제 조약인 NPT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영변 등을 폭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세웠고 되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니까는 네. 카터가 내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담판하겠다 얘기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되게 반대를 했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해갖고 실제로 김일성과 만나서 담판을 해갖고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주선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라는 걸 만들어서 북핵 위기가 해소됐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이야기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김일성이 그렇죠. 일찍 죽는 바람에 94년이면. 네.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이루었던 그런 것들이 아쉽게도 결실을 못 봤죠. 자, 그러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지금 현재 2024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다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카터가 기존 대통령과 다른 독특함이나 이런 이상주의 성향은 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퇴임 이후 카터는 팔레스타인 주민 인권 보장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 파기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국 내 유대인 파워를 의식해가지고 이스라엘 비난을 뭐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네. 과감하게 그런 주장을 하고 특히 언론 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을 격리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아놓고서 마치 남아공의 그 흑백 분리 아파르테이트 정책 같은 걸 펼치고 있다. 이런 야만적인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아주 일관되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 기구가 엄청나게 쇼킹했었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비난을 한다. 네. 그 정도로 카터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이상주의 가치에 상당히 충실했다는 거죠. 그런 카터의 인권 외교 그리고 도덕 정치 뭐 이런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치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런 진보적 가치에 의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려 했고 네. 한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많은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지만 결실을 받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신들의 국익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네. 어쩌면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쩌면 대외 정책이나 어떤 이상적 가치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이 카터 이후에 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1세기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바 캐시디의 노래 Fields of Gold 전해드리고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신년 특집 키워드로 본 2025 14년 올해 세계는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